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관서가를 가득 두르고 있는 금강송 나무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겨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이 책들도 마치 지혜의 나무처럼 그 금강송을 닮아 저에게 잘 지냈냐고 올해 한 해도 잘 살았다고 인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정겹고 또 네, 반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나 행복하기, 작은 거 하나 일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매일 보내고 싶습니다. 365개의 행복을 가득 담고 네, 이곳에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때야 나에게 한마디를. 고생했다. 우리스럽게 알게 됐다. 지나고 보니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더라. 굉장히 잘 살고 있었구나. 잘 살아왔구나 라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긴긴 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자신을 잃고 타인처럼 살아왔던 주인공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니 아, 나 그래도 이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 사랑, 만족? 무사한 만족. 정말 나다운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타인과 다르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올 한 해 참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기획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동에서 왔고요. 안동에 있는 송강미술관의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임정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감기가 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본래의 목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하루를 준 지관서가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참여하면서 늘 지관서가에 오면 느끼지만 나를 만나는 공간, 나를 만나는 여행 같은 그런 공간이 항상 지관서가가 되어 주셨거든요. 늘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또 나를 만나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늘 경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계에서 또 자유를 꿈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짤막하게 2026년도 나에게 보내는 올해의 편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짤막하게 적어왔습니다. 예,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네. 2026년도 너에게, 나에게 매년 새해에 점치는 한 해의 운세 6점. 2026년 새해 점은 울진 금강송 숲 지관서가에서 편지서가인 감정과 명언으로 점쳐보았다. 두 개의 카드를 골랐습니다. 분노, 반가움이었습니다. 좀 분노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분노라는 것에 제 마음이 더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반가움은 마음의 따뜻함에서 오는 것이다. 정혁아, 이 말은 딱 너에게 필요한 이야기구나. 정말 신기하네. 2026년도 분노와 또 반가움을 깊이 새기고
2026년 기분 좋은 또 요요한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네, 주간서가는 제 삶의 어떤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주간서가에서 있는 하루는 나에게 안식일 같은 시간이죠. 예, 책은 많이 읽지 못하지만 또 한 권의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주간서가에 오는 것 자체가 책 제목만 읽어도 그 공간에 느껴지는 분위기, 또 그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 어떤 많은 언어들, 저같이 문화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간서가는 어쩌면 필수 코스인 안식처이자 또 그것을 가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쭉 그림을 그려오다가 작가로서 삶을 살아오다가 다시 15년간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말 다시 꿈꿔왔던 예술을 다시 하고 싶어서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못했던 작업들, 또 늘 경계에서 왔던 나에게, 또 경계 속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나에게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가장 진솔한 내 이야기를 내년에는 꼭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주간서가는 그 길 옆에만 지나가도 눈길이 가고, 옆에만 지나가도 주간서가의 향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가고 싶다. 저곳에 가면 뭔가 편안함, 안락감, 또 지금까지 몰랐던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안동에도 안동주간서가가 있는데 그곳을 저는 매일 아마 한 5번 정도는 지나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습니다. 너 정말 자주 왔었니? 자주 못 왔다면 좀 반성하고, 아니면 또 세상 일에 너를 잃어버릴 것 같구나. 이제는 조금 더 멈추어서 너를 찾기를 바래. 그것이 바로 주간서가에 있으니까 잊지 말고, 세상의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너 마음의 시간을 찾아가는 시간, 그곳 주간서가에 꼭 들리길 바란다. 반성할 것은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늘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위로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허무함 속에서 후회와 반성과 또 아쉬움이 많죠. 이제는 큰 한 번의 죽음을 위해서 매일 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연습인데요. 잠들기 전에 후회 없는,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 그런 하루가 되는, 또 그런 연습이 반복되는 그런 날을 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명주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났는데, 실은 제가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른 세계 같았어요. 다른 세계란 보통 사람들이 책 읽는 공간, 도서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서 생각을 하거나 사색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지간사고의 첫 느낌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 같아서 매우 좋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번,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사실 여기를 참석하기 전에 저 스스로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어서
내 고민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쩌면 내 고민은 굉장히 결이 얕은 고민이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어요. 위로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넥스트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 내가 사실 너무 사소해서 챙기지 못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한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으나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힘을 빼자. 그리고 충분히 무엇이든 해도 된다.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아도 괜찮다. 충분히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가 저한테 스스로 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내년에 네. 나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네. 너무 힘들이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지금처럼. 올해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했던 시간이 많았고 너무나 고민을 했고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요. 그때 네. 다시 만난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거봐, 그렇게 살아야 됐었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기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이 했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내년에 30년이 되거든요. 직장 생활과 이제 사회 생활을 한 이거로 보면 한 30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직장인으로서 오래 살았던 지난 뭐 한 28년 정도의 삶을 고민을 해보면 기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의 이력서에 남아있는 기록이 내 기록인 거지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사는 나로서 올것이 인간 한 명주로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정말 딱 계획을 하고 무엇을 기록해서 뭘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많은 세션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사소한데 나의 스스로의 감각을 끼우고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했구나라는 그 작은 것들을 그게 남들한테 중요하지 않지만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오늘 들었고 그 작업들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하면 분명히 저는 언젠가 굉장히 제 삶을 굉장히 풍요롭고 또 의미 있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리 와봐. 안아줄게. 우리 같이 가면 돼. 너 혼자가 아닐걸?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간서가의 그 1박 2일 캠프에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또 간절하게 또 마음을 담아서 신청서를 썼더니 또 이렇게 의연하게 또 선발이 돼서 오늘 참여하게 된 센스잡이라고 합니다. 안동하고 개태마을의 지간서가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뭔가 그 뇌가 정형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남다른 기운을 좀 받았던 느낌이 좀 있었고요. 여기 와서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굉장히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올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시작. 시작.
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두근두근 설레이고 그리고 또 헛발질을 하게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희망찬 그런 기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시작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내년에는 이 제가 처음에 그 마음먹었던 것들을 조금 싹을 틔운다고 할까요? 또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첫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독한 사춘기를 앓고 있는 아들인데요. 아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했다고 하나요? 물론 사춘기가 다 지나간 건 아닌데 AI 시대에 우리 아들이 인간인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잘했다고 하는 순간이라면 아들과 다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믿어주는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저의 시작? 뭐 새로운 그런 관계 재정립이 가장 잘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 중입니다. 음 올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아무래도 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염려였던 것 같아요. 마음만큼 잘 따라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느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제가 마음의 근육도 중요하고 몸의 근육도 중요하고 두 개를 같이 키워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좀 튼튼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주셨을 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5 년이 시작이었다면 이 시작이 헛되이지 않도록 제가 몸과 마음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간서가에 와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듯이 뭔가 혼자 그 양식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꼭 초대해 주실 거라고 또 정성스럽게 지원서를 쓸 예정이고요. 야 정말 "네가 잘했구나. 여기 또 올 수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네가 이뤘던 것들 그리고 잘 지켜냈던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제가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듣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좀 앞서고요. 저한테 봉사의 활동이라는 것은 나를 돌보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뭐 봉사했다고 사실 생각은 잘 안 들고요. 내가 나를 좀 돌보는 과정이 저는 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지간서가였든 아니면 뭐 작은 소소한 주변에 일이었던 뭐 좀 나름대로 시간이 되면 같이 하려고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시니어로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진짜 내가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머리로만 어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것과 내가 시니어로의 한 발자국을 시작을 하면서 '아 생각보다 내가 외롭구나. 생각보다 내가 되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간서가가 지금 저한테는 이런 의미로 굉장히 깊게 다가섭니다. 중장년들뿐만이 아니라 머물 곳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혼자 잘 살려면 굉장히 마음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튼튼하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마음은 나눌수록 튼튼해진 거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서로 알아봐 주고 또 따뜻하게 보다듬어 줄수록 굉장히 더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질문해 주신 것에 굉장히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시니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리고 공간에서 자그맣지만 그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가자."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팔로워가 있다는 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팔로잉하는 관계가 되려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소심해지는 것 같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자신이 없고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SNS에 뭘 한다고 하면 두려웠는데,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봉사자님께서 저한테 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어요. 네,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한테는 참, 오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간서가과, SK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또 많은 기부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보면 인생의 기업체도 하나의 감사에 대한 회항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년 퇴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회항의 의미가 제 개인적으로는 회항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좋고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매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연말에 가서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내년에는 또 새로 요새 AI에 관한 그런 거를 조금 배우고 싶습니다. 지간서갈은 아까 조금 전에도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의 이제 그동안의 감사함, 이렇게 많은 거를 제가, 타인이나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저도 한번 또 이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주는 하나의 회양의 의미로 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같은 의미겠네요. 네. 힘을 주는 문장이 있다면, 지간서가와 함께, 움직이자. 그게 하나의 저한테 활력을 주고 또 뭔가 새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간서가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스마트폰과 이런 다양한 업무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지금 시대에 일하는 스타일에 조금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그냥 소소한 즐거움, 네,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에게서 소소한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 호기심 가는 거는 챗 GPT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고 그게 좀 호기심이 많이 갑니다. AI를 그거를 방법을 몰라가지고 또 이거 잘못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갈까 싶어가지고 지금 곧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뭔가 파워포인트도 그걸로 만들지도 몰라요. 이런 스케줄표 같은 거, 이런 거 도시락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밥을 먹으려면 어디 쫙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봉사라는 것은, 크게보다는 그냥, 큰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거를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손이 부족한 데 가서 뭐라도 하나라도 도운다면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아주
아주 흔한 말로 그냥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하나. 아주 흔한 말로 그런 게 있다면 첫째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한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가끔 수원지간서가에 그 양평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무망님이 있어서 제가 그 강연을 뭐 주말에 정말 가기 힘드는데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예, 아마 그런 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있죠. 예. 저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김윤희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울산의 유니스트에 있는 지관서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와, 한 해를 정말 잘 살았구나. 그래서 마치 이곳에 온 거가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멈춤?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늘 바쁘게 살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거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통 명상을 한다는 거가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4박 5일 동안 이 숲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비판단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가 굉장히 저에게 그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서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예쁜 새가 한 마리가 보였는데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다가 새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새처럼 조화롭고 좀 균형 잡힌 그런 모습들로 살아라 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3S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3S는 먼저 스탑이고요. S는 스마일, 그리고 또 마지막 S는 C입니다. 첫 번째 스탑하는 거가 굉장히 간단치 않아요. 내년에는 좀 더 자주 멈추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멈추고 좀 보고, 또 특히 요즘은 이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공간과 사람들을 만날 때 소리로 만나는 그 느낌은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괜찮다면 책으로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거, 그런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사랑? 와, 벌써 그 내년에 이 지간서가 이 지혜 나무의 이 캠프? 벌써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실 거죠? 네. 네,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또 환대받는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년이 기다려지는, 네. 내년에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간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무나 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명상을 하면서 내면으로 여행도 떠나긴 하지만 가끔은 외롭고 또, 내가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늘도 보고 또 천천히 걷고 나무들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산림치유나 농업치유, 해양치유 등 이 자연과의 이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국가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자연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좀 고요해지는 거, 고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버드워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산림치유를 전공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자연과 또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간보다도 컴퓨터나 이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주 짧은 여행, 출근길 또는 점심을 먹고 아주 짧은 그런 산책,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긴 어떤 산책,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미소로 그 침묵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같이 만났을 때 별로 말씀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함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그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만약에 저를 묵묵하게 누군가 바라봐 준다.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그냥 속으로 하면서 방긋 그냥 미소 지어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관서가를 처음 제가 알게 되고 찾아갔던 이유는 지관서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책도 저한테는 크게 첫 번째 지관서가와의 만남을 이어주는 건 아니었고, 제가 지관서가에 대해서 처음 가진 이미지 자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지은 건축가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있었고, 그 건축가분, 이소진 건축가분이시죠. 이분이 지은 공간들에 대한 저에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간에 대한 정서가 저한테 있었던 거고, 그것들을 찾아서 이제 지관서가를 처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소진 건축가의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밖에서 바쁘게 지내다가도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조금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거울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지관서가에 처음 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고, 처음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것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렇게 지관서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던 순간은 그 매니아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저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이런 의문이 저한테는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 지관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인가? 이런 생각들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인가 하고 보다가, 또 보면 그 뭐 커뮤니티나 자원봉사자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조금씩 뭐라 그럴까? 해소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지관서거라는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도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간에서 같이 이런 지관서가 매니아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간 비슷한 유형으로 호흡을 맞추시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좀 더 내밀한 관계들, 그리고 조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거는 이분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첫 이제 매니아 분들을 가까이서 대면했던 시간이 아마 울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매니아님들을 뵀을 때 제 기억은 좀 어떻게 남아있냐면, 지관이라는 곳에서 그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텐데, 아,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지간이라는 공간은 전국 여러 곳에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공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공간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처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방식이 되게 특이하셨었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문법이라든가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쓰신 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시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어떤 비유를 쓰고, 여기에 사용된 비유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아, 뭔지 모르지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처음 했었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하고 계속 어떤 관계 맺는 것들을 제 감정, 제가 느낀 감정으로 표현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관서가라는 공간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서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도 같이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예전에는 어떤 작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였다면,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 이야기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는 이야기를 조금 써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회고라는 단어의 출발점이 저는 지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나온 발걸음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내가 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멈추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멈추고 나서 그 바라보는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회고라는 것들은 이제 뒤를 바라보는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자신의 뒤를 바라본다라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의 안을 들여다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또 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회고라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 같고 회상이라는 의미 같지만 실질적으로 회고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은 나아가기 위해 회고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성숙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될 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항상 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는데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위암 선고가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시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동생이 돌아오면은 3일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좀 여쭤봤죠. 혹시 장례를 약간 미뤄도 되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그리고 동생하고 남매 둘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장례식을 미뤘어요, 저희가. 하루 미뤘는데, 그 하루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바로 3일장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상주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들은 그 3일을 좀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3일 후에부터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지나는데, 그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제 옆에 있던, 지금 아내죠.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들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이는 거죠. 밥을 먹이고 저를 일으켜서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게 하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삶 속에서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에 이제 그 지금의 아내가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이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의 기준들이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떠올리면 한 20, 30대에는 그 설레는 게 사랑이라고 진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저희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느꼈던 건, 요즘도 저희끼리 얘기할 때 사랑은 의리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거든요. 설렘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그 지금의 아내와 그 같은 시기를 지나가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세상에는 그 이전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자신이 세상에 많은 뭐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점들이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동한 대가를 받는 것들이 일인 거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지관서가 매니아 분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때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강사로 오시는 분들의 강연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하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오셔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듣다 보면, 세상에는 그 등가로 교환될 수 없는 것들, 일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책정했던 그런 가치들이라는 것들이
좋아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조건 없이 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시너지라든가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오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가는 더 많은 것들이 좀 소중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또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만들고, 이 공간에 공기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관서가에서 매니아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제일 지관서가에 와서 지관서가의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 일을 할 때 일인 거고, 이 일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초대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안 쓰지?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거든요. 항상 웃고 있으세요. 항상 재밌게 하시고, 이 부분들이 뭘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이거는 뭐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좋은 에너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 에너지들이 이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인 것 같고,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문장도 괜찮고 뭐 키워드식의 단어도 문장으로 좀 뭐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어쨌든 제가 목포에 여행 가서 읽게 됐던 김현 평론가의 그 문장이 아마 올해를 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제가 지고 갈 문장 같은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바다로 가는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게 인상 깊게 올 한 해를 저한테는 마무리하게 하는 문장이었거든요. 계속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행 관련해서 몇 년 만에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행에 관한 책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관한 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지관서가에 대한 관심도 이제 그 비슷한 결일 수 있는데, 책이 있는 공간들,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이 지관서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책이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마 그 책이 있는 공간, 특히 도서관이라는 공간, 지역 안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무언가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의 여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또 얘기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제가 처음 썼던 책이 여행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서울 여행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페이지 수가 900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두께의 책을 썼던 거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면 좀 무식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책으로 표현한다면 두꺼운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제 책이 900페이지짜리 처음 책을 썼을 때도, 이 책이라는 게 결국은 끊임없이 써나가야 어느 순간 완성되는 두께이거든요. 그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저 자신이 책으로 표현한 그런 두꺼운 책, 그 청년 박상준에게, 청년 박상준 또는 그 힘들었던 시절의 박상준은 구안화사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돌아가 있었죠. 입이 돌아가 있고, 그럴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나에게 해줄 말은 이런 거죠. 결국 얼굴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결국 얼마간은 마비된 채로 남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삶이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건 아니고,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 삶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